자, 두 번째 문항은 조금 이거는 원래는 좀 무난한 문항인데 여러분들이 좀 무난한 문항이라고 좀 많이 푼 것 같은데 지난 문제에 제출할 때 실제로는 상당히 까다로운 문항이야. 이게 문제의 풀이가 까다로운 게 아니라 답안 작성이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예요. 이거는 답안 작성이. 알겠지? 그래서 이 학생들은 제출하신 학생들도 나중에 이제 답안지 첨삭할 때 문제 풀이 과정에 관한 것보다는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많이 하게 될 거야. 그것만 여러분들이 손질해 주면은 꽤 괜찮은 답안이 많이 나와. 재시문 기억. 수열 SN의 일반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자. 그래서 시그마 루트 K분의 1에 대한 무한급수를 계산하는 문제야. 자, 그리고 실수 R에 대해서 수열 PN의 일반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자. 위에 수열 무한급수 SN을 N의 R제곱의 형태로 나눈 것을 이제 PN, 여기 PN이에요. PN의 일반항이라고 하자. R은 상수고. 자, 두 수열 AN, BN이 수렴하고, 이건 이제 문제 풀어가는 어떤 방향이나 힌트를 하나 준 거야. 자, 극한에 대한 성질로서 두 수열 AN, BN이 수렴하고 리미트 AN이 알파, 리미트 BN이 베타로 수렴한다고 할 때 수열 C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과 BN 사이에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알파와 베타가 같다고 한다면 리미트 CN 이퀄 알파야 돼. 이거 무슨 정리예요, 이거? 그치, 샌드위치. 예, 조임 정리라고 부르는 그런 정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지. 근데 조임 정리에 대한 설명도 문제마다 조금씩 달라. 근데 읽고서 그 의미를 해석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에는 극한을 계산할 때 조임 정리를 활용하도록 요구하는 문항이구나. 알겠지? 자, 그 다음 이제 수학적 기납법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어. 우리 수학적 기납법 좀 많이 지겹게 듣는데 그만큼 논술에서는 증명법으로서 중요하게 출제되기 때문에 자주 등장하게 된 거야. 수열 문제에서. 그만큼 익숙하게 우리가 다룰 수 있어야 되고. 자, 다시 한번 수학적 기납법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보고, 또 하나, 여기서는 이제 부등식의 증명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더 언급할 거야. 알겠지? 부등식 증명할 때 주의사항. 재시문 기억에서 정의된 수열 S에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을 만족함을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하여 논술하시오. 자, 수학적 기납법이든 뭐든 간에 부등식에 대한 증명인데 부등식에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일반 항에 대한 기호 SN이죠. 우리가 목적하는 어떤 항이 두 부등식 사이에 끼어 있는 연립부등식이죠, 이거. 자, 이렇게 표현된 거는 일단 뭐라고 생각해라? 이건 사이에 끼어 있는 부등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연립부등식으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증명도 항상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두 개로 나눠서 증명하셔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부등식 하나의 증명과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부등식, 항상 이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따로따로 놓고 증명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이거를 무시하고 이걸 연립부등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부등식으로 그냥 놓고 이걸 통째로 놓고 수학적 기납법을 적용하려는 학생이 있는데 부등식에서는 그런 방법이 먹히지 않도록 문제를 일부러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죠? 실제로도 이 부등식을 증명하는 방법과 왼쪽의 부등식을 증명하는 방법이 방법상으로 서로 다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한 번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걸 억지로 한 번에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무리수를 두게 되고 그 무리수를 둔 부분이 수능에서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 수능 문제는 어차피 증명 문제는 안 나오니까. 수능이나 타 문제에서는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논술에서는 그 과정들을 설명해야 되잖아. 근데 그 무리수를 둔 부분이 결국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요소가 생기겠지.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서 감점이 되는 거란 말이야. 아니면 스스로 이건 좀 무리하다 싶어가지고 그냥 쓱 얼버무리고 넘어가는데 채점관은 그걸 다 걸러서 이제 점수를 갖다 감점시키는 거죠. 좀 주의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둘로 나눠서 생각하는 게 편해. 자, 그리고 가능한 이제 간단한 식부터 접근해 주는 게 좋아. 그리고 이렇게 둘로 나눠서 생각했었을 때 한쪽의 부등식이 다른 쪽 부등식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는 조금 편해. 아무래도 오른쪽을 부등식을 푼 방법이 왼쪽 부등식을 푼 방법에도 같이 적용이 되고
다만 그것에 대한 항의 차라든지 구조의 차만 약간 고려해 주게 되면 비슷한 방법으로 이제 쫓아가는 경우들이 많거든. 마치 논술 문제에서 논제 1번, 논제 2번이 연결되어서 풀리듯이 비슷한 방법으로 일반화 시켜가지고 연결된다든지 이런 것처럼. 자, 이런 것도, 이런 부등식 증명 문제도 그와 같은 생각들을 염두에 두시고 부등식 증명 문제들 한번 보세요. 논술 문제에서도 부등식 증명하는 문제들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각 영역에서 뭐 수열뿐만 수열, 함수, 그 다음에 기본적인 뭐 수의 성질, 뭐 미분, 적분 뭐 해가지고 부등식 문제들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 응? 논술 문제에서. 자, 실제로 이제 풀이 과정 보자. 여기서는 이제 우변에 있는 두 항 SN과 2 루트 N제곱에 관한 증명부터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각각의 수학적 기납법을 따로따로 적용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먼저 당연히 n = 1일 때 확인해야 되지. n = 1일 때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좌변과 우변 확인해서 그냥 대소 비교 확실하다 하는 것만, 자명하다 하는 것만 보여주면 돼. SN의 정의에 의해서 이건 쓰면 되지. 그치? 그래서 S1 = 1, 우변에 2 루트 1 = 2로서 우변이 좌변보다 크다는 거. 그러므로 성립한다. 뭐 적당한 언어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다 좀 넣어줘야 돼. 이거는 여러분들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요약해서 딱 단어들만 던져놓고 식만 던져놓은 거지. 실제 답안은 단순하게 이렇게 쓰여서는 안 됩니다. 응? 자, n = k일 때 n = 루트 2k보다 작거나 같다. sk가. 이것이 성립함을 가정하자.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 귀납적 가정. 알았지? 반드시 k 플러스 1에 대한 n = k 플러스 1에 대한 증명을 할 때 이 귀납적 가정이 반드시 한 번 이상 쓰이게 돼 있어. 그래서 k 플러스 1에 관한 식을 sk에 관한 식으로 쓰고 k 플러스 1에 관한 식들을 갖다 k에 관한 식으로 쭉 쓴 다음에 그 중에 특정 부분을 묶어서 sk로 딱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런 식으로 적용하는 거야. 알겠지? sk의 저런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혹은 우리가 이제 목적으로 하는 식을 sk에 관한 식으로 변형하거나 이 부등식으로부터 k 플러스 1에 관한 식을 단계적으로 유도해 가거나. 알겠지? 그런 방법들을 사용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중간에 이 귀납적 가정은 k 플러스 1 증명 과정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쓰여야 돼. 만일 그런 부분이 쓰이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답안에 뭔가 이상이 있는 거야. 알겠지? 수학적 귀납법에서는. 자, 여기서는 이제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k를 조사해 봤어. 뜬금없이 이게 왜 이게 나왔는지는 조금 이따 이제 설명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요걸 알고 있느냐가 필요해. 요거 지금 이웃하는 두 제곱근의 차야. 다시 기억해둬. 이웃하는 두 제곱근의 차는 정수차야. 정수 제곱근의 차는, 자연수 제곱근의 차는 뭐로 고칠 수 있다? 이웃하는 두 제곱근의 합의 역수로 제곱근의 합의 역수로 바꿀 수가 있어. 요건 좀 알아도. 요걸 알고 있어야 사실은 이 문제가 풀려. 이거는 여기서 일로 가는 것보다 여기서 일로 가는 걸 생각하면 좀 편해. 자, 요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거 가능하죠? 뭐 한 거야? 이 식에서 분모 유리화한 거야. 알겠지? 분모 유리화하면은 이웃하는 두 제곱근의 차의 제곱차에 의해 가지고 뭐가 돼? 1이 돼버리지, 분모가. 그치? 1이 돼버리고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 식으로 변환되게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는 눈에 익숙한데 사실 이렇게 바꾸는 거는 익숙하진 않잖아. 거꾸로 가려니까. 그치?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루트 k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k분의 1을 갖다가 요거하고 뭐하고 비교하는 거는 이 루트 k 플러스 1분의 1하고 비교해. k가 양의 정수기 때문에 분모가 작은 놈이 더 크지? 그치? 이쪽이 분모가 더 크지? 그래서 요게 더 작은 값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서 여기에 있는 2를 어떻게 한 거예요? 분모에 있는 2를 여기다 옮겨준 거예요. 곱해준 거예요. 좌우변에 2를 곱해준 거예요. 그래서 2의 2 루트 k는 루트 k 플러스 1제곱분의 1로 이렇게 변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옮기면은 2 루트 k 플러스 1 요 식에서의 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 2 루트 k 플러스 1분의 1에 플러스 루트 k 2 루트 k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2 루트 k가 뭐야?
지금 E 루트 K는 누구보다 작다고 그랬어? 누구보다 크다고 그랬어? SM보다 크다고 그랬지? SK보다. 요게 그치? 귀납적 가정에 의해서. 귀납적 가정에 의해서. 요게 SK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그래서 SK 플러스 E 루트 K 플러스 1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 루트 K 플러스 1분의 1에서 아, 역수를 취해야 되는구나. 이 없으면 이 없어져야 되지 않아요? 응? 2루트 K 플러스 1분의 1은 아, 여기. K 플러스 1분의 1. 그리고 요게 뭐야? 요게 SK 정의에 의해서 SK 플러스 1이지? 시그마 루트 K 제곱분의 1. 응?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요와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증명 문제에서. 부등식 증명에서 적어도 부등식을 몇 단계를 써야 돼? 2단계 이상의 부등식을 연속적으로 써야 돼. 알겠지? 근데 학생들이 요거를 사실 어떤 식으로 증명하는 경우들이 많냐면 여러분들 답안이라든지 혹은 습성상으로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등식 설명하는 걸 유도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SK에다가 SK 대신에 SK 플러스 1을 쓰고 여기에다가 E 루트 K에 플러스 루트 K 플러스 1분의 1. 그치? 결국은 요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게. 자, 요걸 이제 증명하려고 하는 목적을 먼저 생각하고 답안에는 먼저 쓰시면 안 돼. 알겠죠? 목적으로 한다는 걸 뭐 밝혀서 쓰는 건 상관은 없지만은 이게 성립한다라는 걸 그냥 바로 써버리면 안 되는 거지. 이건 유도해야 되는 거니까. 그치? 요 구조를 이제 잘 보니까, 여기에서 S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이, 뭐, 좌우변에서 요 식을 대충 정리해가지고 항상 뭐 성립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이제 항상 단점이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성립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부등식을 다루거나 증명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결과물들을 유도해가는 방식으로 이제 끄집어내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논리적인 구조가 이제 안 맞아 있으면은 어느 정도 타당한 것처럼 보여도 논술에서는 이 수학적 기납법에서는 감점되는 경우가 많아. 알겠지? 근데 요거는 사실 지금 말로 설명해서는 여러분들 좀 알아듣기 힘들고 답안을 제출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답안 자체를 놓고 각각 개개인의 그런 습성들을 조금 수정하거나 좀 얘기를 갖다가 같이 보면서 언급해야 될 필요가 있어. 이 수학적 기납법에 그런 습성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자기만의 어떤 습관적 요소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 응? 그러니까 이런 거는 첨삭 때 조금 더 학생 답안들 보면서 조금 더 얘기하도록 하죠. 그리고 사실 지금 여기에 요 부등식을 생각한 이유는 여기 2를 빼서 여기로 옮기게 되면 요거는 우리가 증명하려는 과정에서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야?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식에서 요거는 S의 K 플러스 1이 요거보다 작거나 같다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치? 우리 목적이. 그치? 그 다음에 E 루트 K는 뭐야? 요거는 SK보다 크거나 같다가 이미 여기에 성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알겠지? 사실은 요걸 두 차를 비교한 거는 뭐와 뭐의 차를 비교한 거하고 비슷하냐면 SK 플러스 1과 SK의 차를 비교를 통해 가지고 응? 저 차를 비교해 가지고 저게 항상 양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과 유사한 거야. 이웃하는 두 항의 차가 양이다. 다음 항에서 앞에 항 봤더니 양이다. 양수이다. 그럼 이 수열은 무슨 수열이야? 증가하는 수열이야? 감소하는 수열이야? SK는 증가하는 수열이거든. 알겠지? 그 증가값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걸 이제 추정하는 정도의 이미 문제야. 이제 그거는 사실 그래서 이걸 증명하는 데는 요건 수학적 기납법을 쓰되 다른 방식으로 수열 SK가 증가 수열이면서 어느 정도의 증가폭을 가지고 있는가, 증가하는 수열이면서 어느 정도의 증가폭을 가지게 되는가, 그걸 이용해서도 사실 증명할 수도 있어. 알겠지? 말로만 설명이 좀 까다롭긴 하지만은 그런 정도의 방법이라는 거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 뭐 여기서 다른 건 없고요. 수학적 기납법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와 두 가지만 알면 돼. 수학적 기납법 어떻게 쓰는지와 요 식의 변형에 대한 것만 여러분들 하나 기억해 두세요.
이웃하는 두 제곱근의 차는 합에 관한 역수로 고칠 수 있다. 알겠지? 또 거꾸로 이 좌우변의 역수를 취하면 또 뭐가 되게 돼? 이웃하는 제곱근의 합은 그것의 차의 역수로 또 바꿀 수도 있는 거야. 알겠지? 일식 차이가 날 때 쓸 수 있는 방법이지. 자, 그래서 제곱근의 차라든지 이런 식이 나오거나 분수식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부분분수부터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알겠죠? 부분분수도 방법이지만은 요 식의 변형에 대해서 좀 특별히 눈에 익혀둘 필요는 있어서 경험상으로 이걸 한번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양변에 이건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해서 양변에 두 배를 취하여서 넘겨주게 되면 좌변에는 2 노트 k 플러스 1, 그 다음에 2 노트 k 우변으로 넘어가서 요거하고 더해져서 부등식 그대로 유지되어지고요. 그리고 요 값이 2 노트 k가 sk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여기 부등식이 한 번 더 적용되는 거지. 그치? 네. 그래서 최종적인 부등식의 결과물로서 sk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끝내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리고 이제 답안에 이런 수학적 귀납법의 마무리는 항상 여기다가 지금 표시하자면 마무리를 항상 뭘로 마무리한다? 그래서 요걸 갖다 이럴 때는 요걸 뭐 끝에 여기다 1, 여기는 2 이런 식으로 해서 1, 2에 의해 부등식 성립 이런 마무리는 항상 써주시고요. 네. 결과 요건 정리하는 요령이야. 수학적 귀납법 마지막에서는 요 두 단계 n = 1단계와 두 번째 단계에 의해서 증명되었다 라고 마무리하는 거 예의상 한번 써준다고 생각하세요. 자, 2 루트 n분의 1, n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조금 더 복잡해 보이지? sn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증명해라. sn이 2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증명해라. 마찬가지로 n = 1일 때 증명한다. 요건 조금 뭐 식변형이 좀 까다롭긴 한데 n = 1일 때 마찬가지로 좌변과 우변에서 이걸 확인해서 대소비교 확인해주면 끝나는 거야. 이런 거는 n = 1일 때는. 자, 그래서 좌변에서 우변 일단은 s1은 1이니까 우변에서 s1 = 1이고 좌변에다 1 대입하니까 2 루트 1 플러스 1에서 2 루트 2가 되지. 그치? 2 루트 2하고 2 루트 2하고 1하고 이제 대소 비교를 통해 가지고 좌변이 우변보다 크다. 우변이 좌변보다 크다. 좌변은 2 루트 2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치? 2 루트 2 마이너스 2. 그래서 2 곱하기 루트 2 마이너스 1이 2 곱하기 뭐 0.4 정도 되니까 뭐 1보다는 작은 값이 나오겠네. 그치? 그런 정도로 추정해서 써도 상관은 없고 뭐 조금 더 정확하게 뭐 세밀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셔도 상관은 없겠어요. 요거는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아니야. 알겠지? 다만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대소 비교를 할 때 무리수들의 대소 비교를 할 때 무리수의 대소 비교를 할 때 제곱근으로 되어 있는 무리수들에 대해서 그것의 제곱을 취한 대소 비교 관계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제 비교하는 그런 방법을 하나 보여준 거니까 요거는 꼭 써도 상관없고 안 써도 상관은 없고 다만 이것들이 어떻게 대소 비교가 가능한지 여기서 마이너스 2를 뺀 것과 요것과 요것이 어떻게 대소 비교가 가능한지 그분에 대한 설명은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돼. 앞에서 그냥 단순히 n = 1 대입해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요거는. 이건 무리수에 대한 계산, 무리수와 뭘 비교하고 있어, 지금? 무리수와 자연수를 비교하고 있지? 네. 무리수, 자연수 비교의 부등식은 당연히 성립한다라고 그냥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 알았죠? 반드시 그것을 증명해줘야 돼.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제곱을 취해서 증명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묶어서 루트 2 마이너스 1이 그치 0.4 몇 정도 되어서 0.5보다는 작다. 그러므로 1보다 작다. 뭐 이와 같은 어떤 논리적인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논술 답안에서는. 뭐하고 뭐의 비교는? 무리수와 그치 유리수 혹은 정수. 그치? 대수 비교들은 무리수와 무리수 대결 비교도 반드시 그런 증명 과정들이 설명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 물론 1하고 루트 2 대수 비교 이런 거는 쓸 필요 없지. 그치? 그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좀 진 무리수 같은 그런 형태를 띠고 있을 때는 그런 증명은 설명은 꼭 따라와줘야 된다. 잊지 마세요. 이거 빼먹고 이제 안 써서 감점되거나 하는 경우 없도록. 자, n = k일 때 비슷한 방법인데요. 1번과 2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sk보다 작거나 같다를 성립함을 가정하자. 귀납적 가정. 문제에서 증명할 대상을 그대로 k에 대한 식으로 쓰고 자, 요걸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이웃하는 두 항의 차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거야. 루트 k 플러스 2와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1. 이거 역시 뭘로 고칠 수 있어? 루트 k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k 플러스 1분의 1로 고칠 수 있지. 그치? 그리고 요걸 이번엔 뭘로 묶어요? 마찬가지로 2 루트 k 플러스 1분의 1보다 이번에는 부등식 이건 뭐 때문에 이걸 k 플러스 1 아까 전에는 큰 쪽으로 묶었거든. 아까 전에 루트 k 플러스 1과 루트 k는 큰 쪽으로 묶었어. 루트 k 플러스 1이 큰 값이잖아. 그치? 그치? 큰 값으로 묶었는데 이번에는 일부러 두 제곱근 중에 작은 값으로 묶은 거야. 왜 작은 값으로 묶어준 거야 이거? 작은 값으로. 이 부등식 방향, 우리가 증명해야 될 부등식의 방향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부등식의 방향이 아까 전과는 다르지? 아까 전에 SK보다 작거나 같다가 SK가 작거나 같다였는데 이번에 SK가 크거나 같다거든. 알겠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 부등식 방향, 우리가 증명해야 될 세상의 부등식 1번과 비슷한데 우리가 증명해야 될 부등식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분모에 있는 두 제곱근 중에 작은 수에다가 지금 맞춰준 거야. 그래서 분모가 작아지니까 이쪽이 더 큰 수가 되지? 그치? 그래서 이쪽이 자연스럽게 뭐하고 연결되도록? SK 플러스 1과 연결되도록. 알겠지?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2배 해서 식을 정리해주게 되면 2배에서 식을 정리해주게 되면 2 루트 k 플러스 2 마이너스 2 그리고 빼기 2까지 해서 이제 문제 어울리도록 좌우변에서 마이너스 2까지 빼서 그리고 2배에서 넘기면 2 루트 k 플러스 1에 2 루트 k 플러스 1분의 1의 합이 되겠지? 요거하고 요거의 합 거기다가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이제 SK를 이용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2를 일부러 넣어준 거야. SK의 부등식이 요거 마이너스 2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응? 그래서 마이너스 2를 해도 부등식의 방향에는 변화가 없으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뭐가 나오게 돼? 요게 지금 SK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나오지. 여기에 뭐가 적용된다? 여기에 귀납적 가정이 여기에 적용이 돼서 요 부등식을 만드는 거지. 됐지? 응? 자, 그리고 분모에 그리고 여기는 지금 루트 k 플러스 2로 되어 있는데, 그치? k 플러스 2, 요거 잘못했어. 요거 루트 k 플러스 1이죠. 그쵸? 그래서 루트 k 플러스 1분의 1 해가지고 sk 플러스 1 부등식 성립한다 하고 끝나게 되는 거야. 이렇게 보니까 간단하지? 간단하지만은 요 식의 제곱근에 의해서 저런 대소 비교라든지 혹은 꼭 이렇지 않더라도 논리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다 정답으로 인정은 돼.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그 과정상의 설명을 여러분들 제대로 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무작정 우기는 식이 아니라. 응? 근거가 제시돼 있고 그 근거가 수리적으로 타당해서 결과물이 인정되면은 수학적 귀납법도 증명하는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적어도 기본적인 게 한 3가지 이상은 나와. 수학적 귀납법을 쓸 때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에 따라서는 이제 그 과정이 지금 같지 않더라도 논리적으로 문제만 없으면은 이제 채점상에서 혹은 선생님 평가상에서 별다른 얘기 없이 넘어가게 될 거예요. 알겠죠? 다만 요 방법도 알아두고 여기서 지금 사실 수학적 귀납법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야? 그 구조는 우리가 쓰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우리가 좀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사실은 k 플러스 1에 대한 이런 증명, 식을 변형해 가지고 설명하는 게 요게 가장 까다롭지. 이거는 이제 문제마다 틀려. 문제에 대한 소재가 증명하려는 대상의 소재가 어떤 소재에 따라서 이런 식 변형법이라는 이런 것들이 그 소재에 따라 특화된 경우들이 많거든. 이것도 좀 그런 문제에 속한 거야. 알겠지? 전 대신에 요거는 앞에 문항 1에서 봤던 패턴보다는 자주 나오는 패턴은 아니야. 문항 1번이 훨씬 중요해. 중요도에서는. 논술 문제에서는. 여기서는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연습이 중요하다고 보고 여러분들이 연습해 주면 되겠어요. 알겠죠?